9월 9일 메이저리그 유럽 축구 멘트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애미와 워싱턴 경기부터. 마이애미는 정크 나오고 워싱턴은 카발리 나와요. 정크는 마이애미가 지금 선발진이 펑크가 날 때마다 정크가 나와가지고 펑크난 부분을 채워줬습니다. 뭐 웬만큼 잘 막아줬는데 지금 거의 한 17일인가 6일 만에 나오는 걸 거예요. 왜냐면은 그 걔가 이제 마지막에 그 땜빵 돌면서 마지막 7경기를 연속으로 3실점 이상을 했습니다. 대부분 5이닝만 던지면서 한 경기인가 빼고 대부분 다 5이닝 던지면서 3실점 이상 그냥 다 꾸역꾸역 막았어요. 초반에는 엄청 잘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로테이션 계속 돌면서 체력이 빠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 17일 쉬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카발리 이 선수도 초반에 엄청 좋았어요. 4경기인가 좋다가 최근 한 2-3경기 못 던졌고 직전 경기 또 마이애미전이었는데 5이닝 2실점 정도로 막았고 그냥 뭐 소소하게 던졌다. 둘 다 그 양 투수 비교해보면 잠재력은 확실히 카발리가 있습니다. 일단 공이 빠르고 회전수도 괜찮고 생각외로 체인지업이 괜찮아서 일단 직구가 빠르기 때문에 체인지업 완급 조절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 경기 뭐 마이애미도 연패를 끊었고 워싱턴은 최근에 살짝 살아난 팀이에요. 이 경기 누가 이길지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워싱턴이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워싱턴 좌타라인을 정크가 좀 쉬고 왔기 때문에 완전 난타당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한 6이닝 2-3실점 정도 같습니다. 근데 마이애미는 카발리한테 한번 말리면 득점이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 경기는 워싱턴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와 캔자스시티. 클리블랜드는 세코니 나오고 캔자스시티는 버거트 나와요. 원래 세코니가 방어력이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어요. 직전 경기도 5.1이닝 동안 7점이나 줬습니다. 이 선수는 어중간한 구위를 가지고 있어요. 구속도 어중간하고 구위도 어중간하고 약팀 만나면은 잘 막습니다. 얘도 한 6회나 넘어가면은 힘이 빠지는 스타일. 근데 캔자스시티가 뭐 강타선은 아니죠. 그래서 세코니가 웬만큼 던져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선수의 약점은 배럴 비율이 하위 2%. 엄청나게 불량하죠. 맞으면 장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조금 약타선들, 홈런 타자 별로 없는 타자들한테는 웬만큼 뜬공 유도해가지고 잘 막아요. 그래서 이 경기 캔자스 타선 상들은 웬만큼 잘 막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버거트 이 투수도 생각 외로 괜찮아요. 일단 회전수도 뭐 2400 거의 비슷한데 구속은 좀 더 떨어집니다. 근데 직구 로케이션이 되게 좋아서 이 투수 만만하게 들어섰다가 대부분 범타로 물러나 버려요. 이 선수 샌디에고에서 트레이드 되어 왔는데 트레이드 되고 난 뒤에부터 6경기 나와서 전부 다 5이닝 이상 던졌습니다. 7이닝, 6이닝 던진 적도 없어요. 거의 다 5이닝, 5.1이닝, 막 5.2이닝 막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던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보면은 버거트가 구위가 생각보다 좋긴 한데 클리블랜드 또 라미레즈가 최근에 또 감이 좋아서 왼손 타자들 라인들 스위치나 왼손 투수 타자들한테 간만에 한번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 경기 뭐 저는 클리블랜드 정배당이긴 한데 투수만 보면 버거트 나쁘지 않지만 이 경기 클리블랜드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팀 둘 다 지금 6위 팀이랑 승차가 몇 경기 차이가 안 나요. 6위 자리 놓고 세 팀이 겨루는 형국인데 이 경기 클리블랜드가 지금 8위고 캔자스가 7위라서 클리블랜드가 이겨서 아마도 뭐 6위 싸움이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리블랜드 승 추천드리고 필라델피아와 매치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놀라 나오고 매치는 맥클레인 나요. 놀라 얘는 빅게임 피처인데 얘가 최근에 계속 고전을 하고 있어요. 잘 던진 적도 있습니다. 얘는 문제가 올 시즌에 부상 복귀하고 난 뒤에 구속이 안 오르고 있어요. 91.3마일 돼 있는데 제가 잘 나왔을 때는 한 3년 4년 전만 해도 93.5마일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평균 91.3마일이니까 좀 후속이 안 올라와서 조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항상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못하고 또 막 큰 게임 가면 잘하는 투수라서 이번 경기 또 가을 야구 또 경쟁권 팀이고 어쩌면 잘 던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맥클레인 이 투수는 신인 투수인데 데뷔 후에 4경기 나왔는데 4경기 중에 4경기 다 이겼어요. 4전 전승. 이닝 수도 훌륭합니다. 4경기 동안 26.1이닝 대단하죠. 6이닝 4경기 연속으로 6이닝 이상 던졌다고 보시면 되고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투수 특이한 게 포심 비율이 되게 낮아요. 스위퍼 비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싱커, 그 다음에 커브예요. 포심은 한 자릿수입니다. 요런 신인이 조금 드물죠. 스위퍼를 많이 던지면서 싱커와 커브도 괜찮은 투수 6개 구종 던지고 후속도 평균 이상이고 그래서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번 경기까지 다 잘 던지면 5경기 연속인데 5경기 연속 잘 던지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4경기, 3경기, 4경기에서 무너지는데 얘 4경기까지 잘 던졌단 말이에요. 이번 경기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놀라가 최근에 못 던진다고 매치 승으로 가는 건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배당 자체도 원래라면 매치가 정배당이 돼야 돼. 완전 정배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동배당이에요. 1.75, 1.73이가 그렇던데 거의 동배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기 필라델피아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언더 오버는 맥클레인이 무너지면 놀라도 뭐 무실점할 그런 구위는 아니라서 지금 현재 양 팀 다 타자들이 잘 쳐서 여기 오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애틀란타와 컵스 경기, 애틀란타는 엘더 나오고 컵스는 이마나가 나옵니다. 엘더가 정신 차렸어요. 2022년 막 잘 던질 때 코포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경기에서 20이닝, 7이닝, 7이닝, 6이닝 이렇게 던졌는데 실점을 3점밖에 안 했어요. 옛날 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닝도 많이 막아주고 안타 별로 안 맞고 실점 별로 안 주고 직전에 9월 4일 날도 컵스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잘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마나가도 지금 6경기 연속으로 QS 하고 있어요. 엄청 안정적이죠. 9월 3일날 애틀란타 상대로 6이닝 3실점 콜스했고 양 투수 다 지금 현재 페이스가 괜찮다. 그런데 양 투수 다 한 번씩 또 무너져서 또 언제든 무너질지 몰라요. 좀 더 안정적인 투수는 이마나가긴 한데 엘더 최근의 페이스가 조금 무서워요. 엘더가 어떻게 던질지.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패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패스하는 거 추천드려요. 누가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와 미러키, 텍사스는 라츠 나오고 미러키는 퀸타나 나와요. 라츠가 뭐 직전에도 잘 던졌죠. 5이닝 5.1이닝 2자책점. 얘가 전반기 때 후반에 조금 그 선발로 돌면서 잘했다가 조금 쉬다가 후반기에 다시 또 2이닝 3이닝 던지가 직전에 처음 또 5.1이닝을 던졌습니다. 다시 또 선발집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죠? 근데 퀸타나야 뭐 꾸준하게 던져준 투수고 직전 경기도 필라델피아전에 QS 했고 양 투수 뭐 비교해보면 퀸타나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라츠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94.4마일 구속도 그렇고 포심 49%, 뭐 최상급은 아니고 그냥 상급, 슬라이더 상급 공략 못할 만한 그런 투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투수. 그래서 간만에 한번 뭐 무너질 때도 된 것 같기도 하고 이 경기도 미러키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퀸타나가 좀 더 안정적으로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텍사스 방망이가 이제 살짝 내려왔어요. 불타오르다가. 자, 두 번째 천사와 미네소타입니다. 천사는 다나 나오고 미네소타는 리차든슨 나와요. 다나 쟤도 뭐 직전에 또 잘 던졌죠. 5이닝 1자책점 평속이 94.4마일이고 미네소타 리차든슨 5경기 연속으로 5이닝 하고 있고 그 대신 5경기 연속 5이닝 하는데 그 5경기에 전부 다 홈런을 맞았습니다.
맞았고 홈런 총 7방 맞았어요. 5경기 동안. 양 투수 조금 불안감이 있어요. 다나 쟤도 뭐 경험이 1천에서 뭐 그렇게까지 저번처럼 잘 던진다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방울 보시면 4.91이고 뭐 구종 자체도 막 뛰어난 그런 구종도 없고 구속도 그냥 평균 살짝 넘는 수준, 회전수도 그냥 평균치예요. 그냥 맞춰 잡는다 이런 느낌 보면 됩니다. 그럼 직구 뭐 과감하게 승부 들어가려고 하는 제구 살짝 안 잡혀져 있고 이런 스타일이라 보시면 되고, 리차드슨도 뭐 구속 그저 그렇고 평균 약간 이하고, 얘는 홈런 타구 비율이 높고 땅볼 비율 낮아요. 그래서 큰 거 한 방 맞기 딱 좋은 구속에 이런 공을 던집니다. 천사가 오른손 투수공 상대로 홈런 3인가 그래요. 잘 치죠. 다나도 거의 신인이라서 위험 부담이 있고, 이 경기는 승패는 모르겠고 기준점이 9.5긴 한데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버 추천드리고, 시애틀과 세인트루이스, 시애틀은 우 나오고 세인트는 미콜라스 나요. 미콜라스가 또 2경기 연속으로 또 짬밥도 잘하고 있습니다. 5이닝 6이닝 막 1실점씩 하고 있는데, 얘가 뭐 3경기 연속으로 잘 던질 그런 투수는 아닙니다. 후속 보시면 평균 이하고 배럴 비율 상당히 불량하고 삼진은 뒤에서 4번째고, 그죠? 그냥 설렁설렁 던지면서 맞춰 잡는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시애틀이 방망이가 다시 살아나서 2경기 연속으로 10점 이상 내고 있고, 어제 경기는 18점인가 냈죠. 전부 다 어제 제가 시애틀 추천드렸죠. 시애틀 승 2.9배 먹었죠. 이거 시애틀 홈런 타자들이 살아나고 있고 선발이 우라는 걸 감안하면 세인트가 점수를 그렇게 많이 못 낼 것 같아요. 못 낼 것 같고, 다만 우는 얘가 원래 올 시즌에 정경기를 6이닝 이상 던지고 있었는데 지지난 경기 때 5.2이닝 던지고 직전 경기에 5이닝 던졌어. 얘가 이제 조금 허탈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정경기 6이닝 도전했다가 지지난 경기 때 실패하고 난 뒤에 연속적으로 6이닝을 못 채우고 보면 조금 허탈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이제 3번째 경기니까 실패하고 나서 다시 또 자기 페이스 찾겠죠. 오늘 경기는 6이닝 이상 던져줄 걸로 보이고, 이 투수는 뭐 구속도 평균보다 조금 많이 높긴 한데 그렇게까지 빠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패스트볼을 73% 던지고 그 패스트볼 순위가 거의 메이저리그 3손가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선수는 회전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각도가 낮아서 공이 조금 흔들리면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타자 입장에서 팔각도가 낮기 때문에 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타자 입장에서 중력에 의해서 조금 서로 솟아오른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타자들이 조금 많이 헤매요. 패스트볼 들어오는 거 뻔히 알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아무래도 뭐 선발 퀄리티에서 시애틀 우가 좀 많이 앞선다. 여기는 시애틀 승 쪽으로. 미콜라스가 어쩌면 혼자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시애틀 강타선에. 이거 샌디에고와 신시내티. 샌디에고는 다르비슈 나오고 신시내티는 로돌로 나옵니다. 다르비슈가 최근 2경기 안 좋았어요. 계속 퐁당퐁당 하다가 직전 경기에 이제 퐁당퐁당이 아니라 퐁당퐁당당 됐어요. 2번 연속 못 던졌습니다. 2경기에 8이닝 7실점 4이닝 뭐 3실점 4실점 이렇게 했어요. 6경기 연속으로 홈런을 맞고 있고 총 7방 맞았습니다. 6경기에서. 이 선수가 구속도 그냥 뭐 평균이고 회전수도 조금 더 좋고, 다만 구종이 7가지 골고루 던집니다. 그 7가지 대부분 제구 다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구 속도 제어는 잘 되고 있어요. 이 투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던질 거고, 오늘 신시내티 맞아서 크게 뭐 점수를 많이 주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컨디션 자체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로돌로 이 투수도 뭐 잘 던지죠. 다만 직전 경기는 살짝 4.2이닝 동안 4실점 했으니까 보통 한 6이닝 2실점 정도로 막아주는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구종도 4가지인데 4종류 던지는데 21%에서 29% 정말 골고루 던지는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 투수가 조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구속도 비슷하고, 근데 오른손 투수자 왼손 투수자 그 차이가 있고, 양 팀 다 아마 양 투수한테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언더로 보고 싶고, 승패를 간다면 샌디에고가 좀 좋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샌디 승에 언더 쪽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애리조나, 샌프란시스코 웹 나오고 애리조나는 크리스맨 나와요. 크리스맨 방어를 보시면 상당히 좋죠. 2.14
얘는 신인은 아니고 한 예전에 한 몇십 이닝 던졌어요. 그때도 방울 한 3점대 이렇게 던진 투수고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직전 경기 텍사스전에 퀄리티 스타트 했고 땅볼 비율, 배럴 비율, 하드입 비율 다 양호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는 털려도 됐거든요. 구속이 너무 낮아요. 89.2마일. 구속이랑 보면 얘가 좀 던지는 거 보면 걔랑 비슷해야 그 에인절스의 공 제일 느린 애 있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또. 그 핸드릭스랑도 비슷하고 커쇼랑도 좀 비슷하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 좀 맞춰 잡고 이런 투수 그런 느낌이고, 이런 투수들이 구위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 3-4경기 4개 5경기 한 번씩은 털려요. 이번 경기에 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웹도 지금 7경기 연속으로 5이닝 던져주고 있습니다. 웹은 홈에서는 정말 잘 던져줘요. 쟤도 포볼이랑 땅볼 비율이 상위 8% 되게 좋죠. 그리고 체인지업이 1003개, 비중 23, 4개 중에 1개는 체인지업인데 그 체인지업이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는 투수 무게감에서 웹이 좀 더 앞서고, 웹은 오라클 파크에서 어떻게 던질지 잘 알고 있는 투수다. 그리고 크리스 매시 한번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승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애슬란틱스랑 보스턴, 모랄레스랑 크로시에 나옵니다. 뭐 크로시에는 설명 안 할게요. 다만 그냥 직전 경기에 6이닝 동안 7점 줬어요. 자투수공을 그렇게 못 친다던 클리블랜드한테 홈런 4개나 맞았습니다. 그죠? 시즌 치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죠. 아마 크로시에는 사이 영상 날아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웬만하면 스쿠발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크로시에 좋은 투수다. 2번 연속 털린 적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최근에 홈런을 5경기 연속 맞았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걸린다. 근데 직전 경기 빼고는 전부 다 한 방씩만 맞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모랄레스도 데뷔하고 나서 4경기 연속으로 5이닝 던져주고 있어요. 근데 이 투수도 지금 회전수만 보면 크로시보다 빨라요. 60회 정도 빠릅니다. 많아요. 그리고 구속도 1마일 더 빠르고, 체인지업도 뭐 수준급이에요. 완전 좋진 않아도 쓸만해요. 포신과 체인지업이. 그렇게 되면 이 투수가 크로시라는 이름값에만 압도당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잘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더 들어요. 이름값에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타이밍이 무너질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크로시에는 뭐 2번 연속 가진 게 많은 투수라 2번 연속 흔들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번 경기는 뭐 애슬레틱스 역배를 보기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스턴 승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죠. 다저스와 콜로라도. 다저스, 어제 내가 다저스 이길 거라고 했죠. 커쇼가 연패 깰 거라고. 원래 그 연패는 팀 내 고참이 깹니다. 어제 다저스가 연패 깼고, 오늘 아마도 글라스나우 같아요. 지금 누가 나올지 모르는데 글라스나우 아니면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면 불펜데이거나. 글라스나우 IL 간 것도 아니고 직전 등판 한번 걸렀죠. 그래서 D번 다른 사람이 나가고 지금 글라스나우 나올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뭐 누가 나오든 상대 투수 진짜 돌랜더고, 돌랜더가 직전 경기에서 5이닝 6실점. 공은 빠른데 배럴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커브도 좀 괜찮긴 하고, 아마 이 선수는 쿠어스 필드를 쓰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 있습니다. 배럴 하 5% 배럴 타워가 되게 안 좋은데 쿠어스 필드를 안 썼다면 저거보다 조금 더 괜찮아졌을 거예요. 그래도 뭐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는 투수고, 이 경기 뭐 다저스 누가 나오든, 다저스 지금 이제 오늘 경기로 해가지고 에드먼이나 맥스 먼시나 베시아 이런 애들 다 복귀할 거예요. 아마도 얘들 1위 계속 달리다가 계속 져가지고 지금 떨어졌는데 이제 몇 경기 안 남았기 때문에 얘들 이제 가을 본성 살아날 거예요. 아마도 뭐 다저스가 쉽게 이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누가 나오든 돌랜더 또 털릴 것 같아요. 자,
자, 야구 11경기 다 했고, 이제 축구는 제가 말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봅시다. 축구. 표로는 다 보내드렸죠, 제가. 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하나 걸리면 한 40배씩 될 거예요. 40배 넘으면 한 50배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따라가 보시고, 축구는 최근에 그 마헨 되게 잘 뜨죠. 그죠? 어제 제가 슬로바키아 좋아 보인다 했고 북마케도니아 좋아진다고 했는데 둘 다 한번 이겨줬죠. 오늘 인도네시아 레바논, 제가 인도네시아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요것도 아랍에미리트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아랍에미리트가 홈이기도 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그거 아시아 최종 예선 하죠. 얘들은 진심으로 경기에 임할 거예요. 바레인은 또 같은 그 중동 국가고 해가지고 자기들은 어차피 떨어졌기 때문에 남의 나라 잔치에 같은 이슬람국들 교들은 별로 방해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랍에미리트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체코와 사우디, 체코가 돈 이빠이 받고 이제 사우디랑 평가전 하는데, 사우디가 최근에 뭐 골드컵도 참가하고 이래저래 뭐 많이 뭐 기웃거립니다. 근데 경기력 자체는 상대가 안 되죠. 사우디가 뭐 직전 경기에 북마케도니아한테 이겼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 체코는 그래도 탄탄한 수비가 있고 뚝배기 한 방 있는 팀이라서 체코가 살짝 유리해 보이는데 뭐 배당 메리트는 없습니다. 차라리 간다면 무승부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이 경기는 이제 월드컵 예선인데, 얘들은 이 두 팀은 아마도 2등 자리 놔두고 이 두 팀이 싸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3승 1패, 이탈리아가 2승 1패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이기는 사람이 이제 2등이 될 건데, 지금 이스라엘은 만약에 홈에서 비기기만 해도 좀 불리합니다. 그죠? 근데 경기력 자체는 이탈리아가 뭐 전통의 강호고, 아마 이 경기 이탈리아가 질 것 같은 경기는 안 할 것 같아요. 한 골 차로 이기든지 무승부 이쪽으로 할 것 같은데, 저는 한 골 차로 이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브롤터와 페루 제도, 그냥 동네 조기 축구죠. 조기 축구인데 뭐 페루 제도는 전국구 조기 축구고 지브롤터는 지역구 조기 축구라고 보시면 돼요. 페루 제도가 살짝 잘 찰 거예요. 근데 뭐 배팅 할 만한 경기는 아니고, 스위스와 슬로베니아, 요 경기도 스위스, 스웨덴, 슬로베니아 세 팀이서 두 명이 이제 올라갈 건데, 이 세 팀 중에서 슬로베니아 전력이 제일 처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 스위스가 슬로베니아를 완전히 압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끗 차이라고 보고 있고, 이 경기 뭐 스위스 뭐 한 골차 승 아니면은 무승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 슬로베니아 입장에서는 무조건 템백으로 나올 거예요. 얘들은 1무 무승부만 해도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슬로베니아 템백으로 나올 거고, 역습상도 거의 안 만들어질 겁니다. 거의 뭐 가두리 양식장 될 거고, 1대0 아니면 0대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언더 되게 좋아 보여요. 스위스 언더 배당이 좋죠. 그리스와 덴마크, 얘도 참 그리스가 저는 2조에서 조심스럽게 1등 할 것 같아요. 그리스, 스코틀랜드, 덴마크, 벨로루스인데 그리스가 1등 할 것 같습니다. 옛날 그리스가 유로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어요. 그때 느낌이 좀 나요. 좀 탄탄하고 수비 강력하게 가다가 후반부에 또 체력 좋아서 후반부에 점수를 많이 냅니다. 그리스가 후반전에. 이 경기 덴마크도 좀 선수층이 괜찮긴 한데 그리스 홈이기도 하고, 요거 무배당이 계속 떨어지죠. 그리스 입장에서 최근 경기력 봤을 때 홈에서 무승부한다?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도 이 경기 그리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 승이 좀 괜찮다. 그리고 크로아티아와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가 옛날에 참 일리시치 뭐 모드리치 지금도 있죠. 하여간에 진짜 형제들 많이 있었는데 걔들 좀 없어질 사람 없어지고 했는데도 여전히 잘합니다. 잘하고, 모드리치가 아직 뛰고 있죠. 여전히 잘하고,
뭐 몬테네그로는 선수층이 좀 얇습니다. 얇고 오늘 못 나온 선수도 좀 있고 이 경기는 아무래도 크로아티아 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근데 몇 골 차로 이길지도 모르겠어요. 몇 골 차로 이길지도 모르겠고 뭐 한 골 차로 이길 수도 있고 두 골 차로 이길 수 있어서 이 경기를 뭐 배팅을 하는 거는 별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벨라루스와 스코틀랜드 이 경기는 뭐 스코틀랜드 이기겠죠. 스코틀랜드 전력이 나쁘지 않아요. 공격수랑 수비가 좀 약해서 미드필더진은 정말 괜찮아요. 스코틀 크리스티, 맥토미니, 맥긴, 길모어 이 정도만 해도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느 정도 맥토미니 이태리에 있죠. 어느 정도 주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라인업이라서 공격수가 좀 약해요. 채 아담스 답이 안 나오면 너가 축구만 하고 수비수는 뭐 어차피 뭐 로버트스 하나 믿고 가는 거고 공격질이 조금 약해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맥토미니가 골을 많이 넣어서 벨로루스 정도는 뭐 이기지 않을까요? 그죠? 벨라루스가 최근에 점수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서 아마도 뭐 스코틀랜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소보와 스웨덴. 스웨덴은 정말 최근에 공격수들이 진짜 최고의 공격수들의 산실인 것 같아. 이사, 교케레스 다 있고 그죠? 엘랑가도 요즘에 좀 폼이 많이 올라갔고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셉세비도 있잖아요. 걔도 지금 부상이 못 나오지만 베리발 그죠? 미드필더에 수비수에 어차피 애들은 키 큰 애들로 해가지고 탄탄하게 구상을 해서 수비도 괜찮습니다. 발이 느려서 그렇지. 스웨덴 자체는 전력이 참 좋다. 코소보도 홈에서는 좀 합니다. 얘들 홈에서는 유고 연방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은 웬만큼 공을 차요. 공도 차고 축구공도 잘 차고 농구도 좀 합니다. 유고 연방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 그래서 나라가 가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들 잘하는 것 같아 얘들은.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스웨덴이 뭐 질 것 같지는 않고 스웨덴이 이거나 고배당으로 무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스웨덴이 이거나 무 정도 보고 있고, 그리고 엘살바도르, 수리남, 파나마, 과테말라 요 경기는 뭐 무 아니면 햄무입니다. 남미는 북중미는 무 아니면 햄무예요. 얘들 엘살바도르, 수리남 무 아니면 햄무예요. 그거 생각하시고 좀 그 정도 생각하시고 돌리시면 됩니다. 그냥 막 이거 무다 하나만 딱 가지 말고 돌리세요. 확률로 보시고 통계로 보시고 돌리시면 금액을 줄이면서 돌리면 배당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배당 늘리는지에 대해서는 표에는 다 적어놨어요. 그거 보시고 돌려서 한번 가보십시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